뉴스룸 마지막 회 지금 시작합니다. 독실이와 수리 PD와 제 세장 이 함께 만드는 뉴스룸은 네. 1990년부터 우리 수리 PD 말할 기회를 안 줘요? CPD는 말 안 해도 됩니다. 맞아. 독실이와 수리 PD와 세아장이 함께하는 뉴스룸 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네. 매년 주요 뉴스들 뽑아가지고 알아봤었고 네. 저희가 2000년까지 딱 진행을 한 다음에 잠깐 이제 휴식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컨텐츠도 정비하고 자기 점검을 좀 하는 기간이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2040년이 되면 그때 2000년에 있었는지를 20년 전 그렇죠.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2000년의 주요 뉴스 마지막. 오늘은 제가 준비한 뉴스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10년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한 어떤 시사적인 거라고 했죠. 그렇죠. 절대 영화일 리는 없고. 왜냐면 또 별일- 마지막이니까 또 그냥 장식할 리는 없잖아요. 최 사장님이 이름값이 아우 있는데. 그럼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작가 타이틀 떼야지. 그치. 저번 주에 영화 했는데.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뭘 할까? 가장 중요한 뉴스로 뭘 할까 하다가 2000년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해요. 2000년에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은 영화 쿤둔이 개봉을 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가 다 사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쿵둥이요? 영화가 뭐, 별로라는 뭐야? 뜻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2000년의 뉴스 아니야, 이게 영화가 중심이 아니야. 생각하는 최 사장을 친구로 둔 제 잘못이다. 영화가 중심이 그렇습니까? 영화가 중심이 아니고 영화는 이제 소재일 뿐.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실제로 굵은 거네요. 굵직굵직한 내용이 될 거고 사실은 이게 제가 7년 전에 이걸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진짜? 네, 7년 전에 누구랑? 7년 전에 제가 팟캐스트에서 지대음ላት 팟캐스트 말씀하시죠? 2014년이더라고 그게 벌써 2014년에 달라이라마를 진행하면서 오늘은 종교적인 얘기로 하지만 다음에 달라이라마와 관련된 정치적인 얘기 좀 하겠다. 이거 진짜 대박인 게 라고 이거 얘기했죠. 희망 고문입니다. 이거 하나 했잖아요. 그럼 혹시나 다른 것도 해줄지도 몰라. 다른 것도 이번 생 안에는 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번 생 안에 다 하겠다. 야 대박인데 이거 그러니까요. 보는 분들은 진짜 와 이거 무슨 죄야. 차라리 안 한다고 해요. 기다리지 이 않고. 30년은 기다리고 해야지. 옛날엔 다 기다렸죠. 대신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좋네요. 그러니까요. 약속을 지키는 결자 해지. 이제, 네. 그렇죠. 달라이라마와 관련된 정치적인 얘기 해야 되겠다. 네.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요거를 좀 선택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네. 이거 자꾸만 티벳 얘기하고 달라이라마 얘기하고 하면 정말 지겹다고 하실까봐 한 7년에 한 번 정도 얘기하는 게 좀 괜찮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중국 분들이 그러니까 뭐 중국 동포 분들 말고 그냥 중국 한족들 중국 분들이 볼 때는 별로 안 좋아할 얘기일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 두 가지 구분해야 되는 것 같아. 그 나라의 국민과 그 나라의 정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난 중국 좋아합니다. 중국을 사랑하고 중국의 어떤 점이 좋으세요? 중국의 오래된 전통과 문화. 그런데 이제 김치는 어느 나라 할 거죠? 빵이라고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까? 약간 사상 검증해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피한단 말이야. 난 러시아 국민들도 좋아하고 미국 국민들, 일본 국민들도 멕시코. 좋아하는 거죠. 멕시코 국민들도 좋아하고. 근데 이제 정권의 문제인 것 같아. 정권과 정치에 대한 문제. 국민들이 좋아하는 샤이 트럼프. 샤이 트럼프도 좋아하시고. 국민이잖아. 굉장히 중요하지. 그 합중국의 일원으로서. 그럼요, 국민. 예, 그렇습니다. 그 의회 안에 난입도 뭐 할 수 있지. 우리는 세계인의 마음으로 예. 미워하는 사람은 없다. 음. 다만 역사적인 어떤 사실에 대한 문제, 팩트에 대한 문제고 그다음 그 정부에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좀 짚을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중국 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중국 정부에서도 싫어할 수도 있는 내용인 것 같아. 일단 정치를 오늘 좀 시사하셨으니까 예. 그럼 아무래도 약간 좀 민감한 내용들이 있다, 없다. 글쎄요, 이거 사실에 대한 내용인데도 민감해하실 분들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 더 가슴을 후벼 파는 내용이 되겠지. 그럴 수도 있죠, 어쩌면.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할 거고 뭐 과하게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쿤둔이라는 영화가 달라이라마에 대한 내용이에요. 달라이라마 일생 전체를 다룬 건 아니고 태어난 이후부터 25살 정도까지 우리나라 나이로 이때 시기를 다룬 거야. 그때가 언제냐면 달라이라마가 탄생하고 인도로 망명할 때까지의 그 기간이거든. 젊은 시절의 달라이라마에 대한 내용이라서 그거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 영화를 중심축으로 해서 정치적 상황, 맥락 그리고 영화에 대한 해석도 좀 덧붙여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한국 개봉이 2000년 11월 18일 날 개봉하게 되고 원래 미국에서는 1997년에 개봉했던 영화예요. 한국에서는 2000년에 개봉해서 3년이나 뒤에 개봉하네요. 이거는 뭐 크게 뭐 어떤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흥행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라이라마, 특히 지금 현재 이제 생존해 계신 14대 달라이라마의 생애 중 일부를 다룬 영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쿤둔의 뜻이 뭐냐면 달라이라마의 호칭으로서 티베더로 그냥 고귀한 존재인 거야. 달라이라마가 계실 때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쿤둔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감독이 누구냐면 마틴 스콜세지입니다. 진짜요? 오. 이거 미국 영화야. 미국 개봉을 예상하고서 만든 영화고 네. 봉준호 감독의 롤모델이 바로 그렇죠. 마틴 스콜세지인 거죠. 마틴 스콜세지는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좋아하는 영화 있습니까? 마틴 스콜세지 영화 중에? 디파티드 되게 재밌게 안 봤어요. 봤는데 재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저는 오히려 무간도보다 디파티드를 더 재밌었어요. 무간도 그 리메이크한 게 리메이크죠. 디파티드야. 저는 디파티드가 낫다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저는 되게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영화가 되게 많은데 정작 본 건 셔터 아일랜드밖에 없네요. 잘 만들었지 그거. 진짜 잘 만들었죠. 진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거 있었구나. 이 영화 참 좋아해요. 또 에비에이터도 최근에 이제 찜 목록에 넣어놓긴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비행기도 좋아하고 하니까. 오 그렇구만. 갱스 오브 뉴욕도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되게 거장이네 이것만 봐도. 그렇죠. 그렇죠. 내가 몇 개만 가져온 거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영화. 그래서 이분이 만들었던 영화고 마틴 스콜세지가 어떻게 영화를 이걸 만들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도 뒤에 나올 텐데 그 전에 저는 이 영화 쿤둔이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뭐에 좋으냐? 티벳에 입문하는 사람들의 어떤 테크트리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BS의 입문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나요? 이거는 티벳에 입문한 사람들은 티벳의 입문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은데 티벳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계기들이 있거든. 근데 대표적으로 나는 요 테크트리를 탄 것 같아. 다큐에서 KBS 다큐 참하고도 봤습니까? 보진 않았는데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안 봤어? 그럼요. 야 이건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봐야 되는. 저 이거 몇 다큐다. 번 그러니까 TV에서 그 하고 있는 거를 중간중간 봤어요. 어. 그렇게만. 그래요? 말이었나? 노새였나? 거기다 옆에 맞아요. 잘 싣고 이렇게 1편이에요, 가는 1편. 그런 거를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방의 길. 그러면서 그때 메모를 했었어. 내가 볼 것들을 메모를 해놓거든요. 참하고도 보기 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볼 것이 너무 쏟아지는 시대 아닙니까? 너무 그렇죠. 많죠. 근데 막상 보면은 좀 허무한 것도 많고. 맞아. 시간 가는 거 허무하죠. 그렇지. 참먹어도 6편이 존재한다는 거는 위안이 될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육부작이 있다는 거. 육부작이고 특히 2부의 술래길이라는 내용이 있거든. 음. 오체투지라고 하잖아. 네. 세 발 걷고 이제 해서 삼보일배? 맞아요? 삼보일배랑 약간 다르잖아요? 삼보일배의 형식을 갖고 있는 거지. 형식이죠, 근데 그렇죠. 이제 몸의 5군데를 바닥에 닿게 하는 맞아. 건데 티벳 사람들의 꿈이 그거야. 수도 라싸까지 자기가 평생 한번 순례를 하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 오체투지를 통해서. 그래서 보통 몇 킬로를 가냐면은 한 1,400킬로를 가. 1,400km요? 걸어도 못 가는 그 거리를 오체투지로 갔다 오는 사람들이 티벳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 거지. 평생에 한 번 계획해서.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거든. 근데 이 이게 다큐를 이제 못 찍겠죠? 지금 중국 정부에서 이거를 오케이 해줄라나? 그치 지금은. 그래서 이제 더 가치가 있을 수 있겠네요 한편으로는. 그치. 그리고 내가 티벳에 갔을 때 라싸에 도착했을 때도 순례자들이 있었어. 그때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요거는 인생이 지금 허하다. 네, 볼 것도 없고 인생이 무가치하다 생각이 들면 이걸 보면 좋습니다. 그 스페인의 그 순례의 길이 있잖아요. 예. 거기랑 비교하면 네. 어떻습니까? 그거는 사실 어떤 힐링이 중심인데 이거는 영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돼. 인간의 거기가 영혼이 힐링이 무엇인가. 중심이에요? 거기도 막 완전 영혼 빠진 상태로 계속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던데. 그 그럼 1,400km를 오체투지로 가진 이거에 않으니까. 비교하면? 그 차이네. 그렇죠. 분명히 그것도 뭐 힐링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다큐 이거 찍으신 분들이 그랬대. 이게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네. 이걸 촬영한 다음에 비자 문제 때문에 갔다가 6개월 있다가 오면 그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게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고요. 어쨌든 이걸 보면은 티벳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 음. 그러다가 이런 영화들을 보게 됩니다. 진짜 궁금한 건 티벳이랑 국가에 관심을 갖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티벳은 이제 국가라고 부르기는 애매해졌고 자치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지금이니까. 자치국의 형태를 띠는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아니면 티벳 안에 지금 있는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티벳에 대한 전반적인 정치, 전반적인 거죠. 문화, 전부 다. 종교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티벳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렇지. 그래서 티벳에 입문하게 돼. 티벳의 세계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런 영화들을 보게 되는 거죠. 티벳에서의 7년. 이거 봤습니까? 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브래드 피트 나오는 거. 브래드 피트가 약간 이렇게 그 포스터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그랬죠. 이게 감고 있는 거 아니었나 그게? 그 감고 있지 않고 모자라만 쓰고 있었던 것 같은데. 모자였나? 어쨌든 그 다음에 쿤둔을 보게 돼. 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리틀 부다라는. 리틀 부다는 볼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그래요? 또 그 연기 한번 했었잖아요. 부다 일생. 시타르타가 그렇죠. 뭐 하면서 볼 수밖에 없었던 리틀 부다. 이 키아누 리브스가 이제
붓다 역할로 나오거든. 거의 재밌어. 데뷔작 아니에요, 키아누 리브스? 그랬을 엄청 거야. 어려가지고 근데 맞아. 너무 잘 어울리던데 시다르타랑. 브래드 피트, 키아누 리브스 이런 분들이 또 티벳에 관련된 그렇지, 그런 영화들 많이 찍었었어. 그리고 요거는 봐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도 우리 봤습니까? 다시 태어나도 아니요. 우리? 요 2017년도 이게 다큐야. 네. 그래서 한국 분들이 만들었어. 문창용, 전진 감독이 만드셨는데 전진 감독은 우리가 아는 그 가수 전진.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고. 아, 예. 근데 다시 태어나도 우리가 뭐냐면 티벳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환생을 하잖아. 그분들을 이제 뭐 림포체 혹은 툴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아이가 이제 환생을 했는데 원래 환생 전에 있었던 사원에서 그분을 데리고 가야 되거든. 근데 중국 때문에 그 아이가 못 돌아가.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아마 의사일 거야. 그 나이 많은 신분이 그 툴쿠를 이렇게 모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가슴이 메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볼 거 없으신 분들은 이거 쭉 보시면 재밌을 거다. 저기 있었던 분이 다시 태어나서 여기서 환생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 뒤에서 달라이라마를 어떻게 검증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그때 얘기를 예전에 했었던 기억이 살짝 나네요. 그렇죠. 이거를 지담낫에서 한번 크게 한번 다뤘었군요. 달라이라마를 다뤘었어. 7년 전에. 7년 전에. 그러니까 7년 전에 그걸 듣는데 못 듣겠더라고. 우리 했던 걸 다시 들으니까 네, 못 듣겠더라고. 왜냐면 내가 너무 어릴 때인 거야. 30대 중반이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서울에서의 7년이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다. 아, 그렇지. 근데 독실이는 지금이랑 너무 똑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 발전이 없더라고. 독실의 정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때부터 잘했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티벳이면 테크트리로 쿤둔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영화들 특히 쿤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앞으로는 못 볼 것 같아. 없어질 겁니다. 지금도 찾기가 좀 어려울걸? 왜냐면 중국의 방해 때문이고 야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뭐 중국이 이런 것까지 방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중국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걸 방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화 그냥 뒷얘기긴 한데 지금 찾아보기 좀 힘들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넷플릭스나 왓챠 이런 데서도 구하기 좀 힘든. 구하기 힘들어요. 그럼 이거 뭐 왜 하는 겁니까? 나는 봤다. 나는 못 보지, 봤으니까. 메롱. 알아서 보겠지. 그리고 아마 KT 그거 서비스에 있던 것 같은데? 쿡 TV나 뭐 이런 진짜로? 것들. 아니, 또 SK 거기에 있어요?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네. 있었던 것 같은 정확히 모르겠어. 예. 괜히 말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게 이 방송을 보고 또 이제 압력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네. IPTV에서 빼라고 알아서 요령 자체적으로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뒷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미국 영화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단면이 될 것 같아. 지금 하는 대충 얘기는. 뭐 약간 중국 자본이 들어가면서 약간 그런 얘기인가요? 결론은 그거죠. 중국 자본이 어떻게 미국 영화 시장을 잠식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최근에 뮬란이라는 영화 개봉한 거 이거는 그렇죠. 알고 있죠. 네. 봤습니까? 보지 않았지만 여기에 어떤 사건들이 얽혀 있는지는 뭐 대충 저도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고 뒤 있잖아요. 이야기로 봤어요. 그쵸. 이게 더 재밌더라고. 맞아. 그렇게 얽혀 있는 게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영화가 이렇게 바뀌겠구나, 그 앞으로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걸 알면서 그치. 약간의 좀 씁쓸함도 있었고. 그래서 뮬란이 지금 세계적으로 보이콧이 되고 있어요. 안 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디즈니가 노골적으로 중국의 머리 속에 있는 거에 분노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결론만 보면 미국 개봉이 아예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디즈니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만 뮬란을 볼 수가 있고 중국에서는 개봉을 했는데 중국 정부도 이 개봉 소식을 중국 내에서 언론에 못 흘리게 이게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그냥 보지 말라는 거야.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망했지. 괜히 뒷이야기까지 같이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그렇지. 보이콧의 이유가 있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형식적인 이유랑 내용적인 이유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식적인 이유는 뭐냐면 엔딩 그 스태프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올라갈 때 신장 위구르 자치구 공화국 그리고 위구르족을 인권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땡스 투에 있구나. 스페셜 땡스 해가지고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비난하는 거야. 디즈니네 그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주장했으면서 이걸 몰랐다라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러네. 지금 말씀하신 게 딱 그러네요. 그냥 원래 그러던 단체가 아니고 그렇죠. PC에 대해서는 되게 그렇게 그게 그지. 하면서 그리고 주연 배우였던 유혁비가 홍콩 민주화 시위를 폭력 진압한 홍콩 이게- 경찰을 지지했지. 이게 거의 시발점이 됐다고 맞아.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나는 사실은 솔직히 안 봤습니다. 일부러. 나도 보이콧에 참여하려고 안 봤는데 각자의 선택인 것 같아. 보실 분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디즈니에서 만들었잖아. 어째 손을 댔잖아. 그러니까 막 영화가 막 쓰레기고 막 그런 건 그렇지 아닐 않겠죠. 거라고 재밌게 생각해. 만들겠지. 재밌을 것 같아. 근데- 화려하고 볼거리도 많겠지. 그렇죠. 그렇지. 내용이 문제가 좀 되는 게 이걸 보신 분들에 의하면 이게 내용에 화웨이 그리고 시진핑 그 한족의 긍정적 이미지가 너무 노골적으로 들어가 있대. 그래서 이거 중국에 대한 직접 광고처럼 느껴질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뒷광고도 있습니다. 아니고 심지어 그렇지. 앞광고. 앞광고. 그럼 디즈니는 왜 중국의 눈치를 보는가? 당연히
돈? 돈 때문인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공화당의 톰 코튼 상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해. 디즈니가 중국의 현금에 중독됐다. 디즈니는 중국 공산당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무슨 일을 다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톰 코튼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트럼프 쪽이긴 한데 뭐 사람이 뭐 그렇다고 해도 그 내용은 뭐 사실이니까. 근데 디즈니가 그럼 원래 이랬던 회사인가? 라는 거죠. 근데 아니었어. 전혀 아니었어. 디즈니는 자존심 강한 미국을 대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기업이었다. 그렇죠. 라는 거죠. 고소도 되게 많이 하던 기업 아닙니까? 엄청 그 저작권에 캐릭터 같은 거, 대해서 저작권에 그렇죠. 너무나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러한 디즈니가 허리를 굽히기 시작한 그 기준이 되는 영화가 이 쿤둔이야. 이 쿤둔은 굉장히 중요한 영화입니다. 1997년에 이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되는데 개봉을 앞두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작 때부터 문제가 돼. 마틴 스콜세지가 쿤둔을 이제 제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워너브라더스랑 유니버셜사의 합작을 제의하는데 둘 다 거부하죠, 당연히. 중국의 눈치를 본 거야. 근데 디즈니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콜세지랑 손잡고서 제작을 하게 되지. 그래서 중국 외교부가 경고합니다. 쿤둔의 제작에 참여하면 디즈니를 중국 땅에서 추방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 근데 디즈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중국에 굴복하느니 차라리 중국 시장에서 미키마우스의 꿈을 접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 처음에. 또 지금의 중국을 생각하면 안 되고 5년, 96년 6년 그때였죠. 그때 그런데도 중국의 태도가 되게 세네요. 세죠. 그렇지. 왜냐면 중국의 시장은 너무 넓잖아. 14억이고. 어쨌든 이렇게 됐었어. 그래도 중국의 정책이 이제 바뀌어 왔잖아요. 원래 이제 뭐 대국 굴기와 뭐 있었었는데 그 중에서 초반에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지. 초반에 눈치 많이 봤었지. 갑자기 이제 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게 근 몇 년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때 이미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는 이제 돈이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렇지. 돈이 최고지요. 수희 PD랑 동실이가 좋아하는 그 돈. 마치 자기는 안 좋아하는 것처럼. 저는 뭐 물질이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이 말만 이렇게 한 줄 알았어. 근데 옛날에 중국이 아니었던 거야. 실질적으로 디즈니를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야. 과정은 얘기 안 하고 결과만 얘기할게. 결국 디즈니가 중국 정부에 공개 사과합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 경영자였던 마이클 아이스너가 이렇게 실제로 얘기했어. 쿤둔 배급은 어리석은 실수였다. 미래에는 우리 친구들을 모욕하는 이 같은 일은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할 정도였고. 한번 쪼개봅시다. 쿤둔 배급을 하기로 했던 거는 중국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은 실수를 우리가 했어. 그래서 우리 미래엔 우리 중국 친구들을 모욕하는 이 같은 그러니까 이거를 배급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중국에 대한 모욕이야.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일 정도였던 거네요. 아주 그러니까 극명한 그런 정치 영화인가 보네요. 전혀 정치적이지 않아. 근데 여기서부터 중국한테 확실히 고개를 숙이는 게 느껴지네요. 요때부터 시작인 거지. 디즈니가 완전히 고개를 숙이기 시작한 게 요때부터고 그리고 근 20년이 지나게 된 거죠. 대체 무슨 내용이죠?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그래서 요런 아무 내용도 없어. 매번 그렇지만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좀 아쉬움이 있죠. 어쨌든 중국은 우리랑 같이 가야 되는 파트너인 걸 확실하잖아요. 그건 그렇죠? 사실인 거지. 근데 좀 대국의 풍모를 좀 더 보여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항상 나는 좀. 말로는 항상 대국 하잖아요. 모르겠어. 또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이제 그건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듣거나 아니면 이제 티벳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중국을 이렇게 싸잡아서 욕하는 거는 그게 현명한 건 아닌 것 같아. 어쨌든 중국은 같이 가야 되는 거고 티벳에 내가 가서 놀랬던 것도 티벳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항하고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이제 뭐 중국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은 것 같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디즈니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건 다 건너뛰도록 합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 사건, 요것이 중국의 힘을 보여준 사건이다. 중국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저는 이 사건이 중국의 힘을 보여준 게 아니라 중국이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하는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부터 중국이 그토록 무서워한 쿤둔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뭐 개요를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쿤둔은 14세 달라이라마의 전기 일부 25살 때까지의 내용들이 나와 있고 주연은 뭐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나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2살 때 달라이라마의 모습, 뭐 5살 때, 9살 때 뭐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어린아이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참 잘 골랐어. 그래서 적절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고 러닝타임은 120분이고 초반에 잠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영화다. 그래요? 초반에 이게 뭐 이렇게 뭔가 천천히 가고 티벳의 내용을 잘 모르면 저걸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오늘 해석을 듣는 게 도움이 될 거야. 이거 왜 저렇게 행동했는가?
그래서 모르고 보면 중간에 끌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급박하게 이제 내용들이 진행이 돼가지고 오. 볼만하다. 중간이면 1시간이네요. 1시간만 참고 있으면 1시간만 참고 있어라. 천국을 보게 된다. 네. 우리 것도 1시간씩 참아주세요. 아 맞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요 등장인물 뭐 달라이라마 14세인 거고 뭐 다 알 테지만 달라이라마는 세습명이지 개인의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1대 달라이라마부터 매번 환생을 해가지고 지금 달라이라마까지 온 거다 정도는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아. 근데 이 14대 달라이라마의 육체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육체의 어릴 때 이름은 라모 덴두비고 우리는 라모 이렇게 라모라고 부를 거야. 네. 하지만 진짜 이제 본명 승려니까 되고 나서. 승려가 되고 나서의 이름은 텐진가초라고 부르시고 지금 87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오늘은 영화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실제 팩트는 뭔지 그리고 여기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섞어가지고 같이 얘기해볼까 합니다. 배경 지식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짧게 한번 해볼게요. 달라이는 이제 몽골어로 큰 바다라는 뜻이고 라마는 승려야. 그러니까 영적 스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 이름이 아니라 일반 명사고 티벳의 정치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달라이라마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티벳 불교 전체 수장은 아니에요. 사실은 티벳 불교가 여러 파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겔룩파라고 있어. 겔룩파의 수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사실 파가 아니라 이제 빠라서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아 파가 아니에요. 종파에서의 그 파가 아니고 겔룩파, 그다음 닉마파, 사카파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라는 뜻이야. 네. 오래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라는 뜻인데 어쨌든 겔룩파의 수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교황 같은 거야. 알겠죠? 교황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티벳의 국왕, 실질적 통치자, 정치적 통치자를 얘기하고 세 번째가 중요하죠. 살아있는 부처. 이걸 활불이라고 그래. 활불을 보통 툴쿠라고 하는데 그 툴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의 화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니네들이 불교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이상하거든. 왜 보살이야? 왜 관세음 보살이지? 원래 부처의 환생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처님들이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부처님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첫 번째로는 이제 석가불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석가모니, 시다르타 그분도 부처인 거야. 근데 그분이 어떤 깨달음을 이룬 어떤 경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아미타불이야. 나무 아미타불 하잖아. 그 아미타불.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깨달은 존재는 아주 보편적인 존재일 거 아니야? 전체에 관장하고 있는 그 보편적 존재가 비로자나불이야. 그래서 그 세 개가 사실은 하나인데 기독교인들 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환원해 보면 삼위일체랑 똑같아. 너무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이제 석가불인 거야.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경지에 오른 정신적이고 이데아적인 뭔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뭐 성령이라고 합시다. 그 성령에 대응하는 게 아미타불인 거고 더 보편자, 완전 전체에 대한 보편자가 하나이자 그게 비로자나불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긴 해. 근데 관세음보살하고 대세지보살은 누구냐면 깨달음을 얻은 아미타불을 보좌하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부처라고 할 수는 없네요, 그들은. 그런데 이거를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개인적으로는 대중적으로 가기 위해서 사람으로 나눈 거지. 관세음보살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관세음이 다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관세음이 이제 자비를 의미해. 그리고 대세지보살이 어떤 면에서는 지혜를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야.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가 자비와 지혜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가 여기서 자비를 상징하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부처의 자비를 대표하는 존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모의 화신이 이런 건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네. 누가 정하는 게 아니라 뭐 정해져 있는 거겠지 뭐. 전통적으로 달라이라마는 그런 분들이다. 근데 티벳의 국왕이 항상 그런 겔룩바의 수장 중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면 돼요. 달라이라마는 겔룩바의 수장으로 계속 나와.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가 나오면 겔룩바의 수장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티벳의 국왕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나머지 바 분들은 네. 뭐 닉마빠 뭐 이런 분들은 절대 그 달라이라마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수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장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닌 거야.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 계속해서 환생하는 툴쿠가 보존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정치를 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모임을 가자는데 그 총무가 있을 거 아니야. 총무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닉마빠, 사카빠 이런 데서는 내가 그냥 수장을 맡아서, 그러니까 티벳을 말하는 거야. 티벳의 국왕으로서 내가 중국 정부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게라고 하지 않고 이 권위를 다 인정해요, 그냥. 인정하고 있는 거지. 지금까지 계속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2인자가 이제 판첸라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겔룩바에서 나오게 돼.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환생 봅시다. 환생을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사실 달라이라마 그러면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 환생이니까 전때 달라이라마가 입적을 하기 전에 자기가 어디서 환생할지를 알려줘. 혹은 고승들이 깊은 명상 중에서 그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탁을 통해서 알게 돼. 그래서 그 고승들은 달라이라마가 입적을 하면 예시와 신탁을 바탕으로 후대 달라이라마가 될 아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찾은 아이가 시험을 치르게 되거든요. 전대 달라이라마가 사용했던 물건들 중에서 고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신탁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족항사원에서 예식을 통해서 달라이라마를 찾게 돼. 선택된 아이는 종교와 정치 등의 교육을 받고 전통적으로는 18살, 우리 나이로는 한 19살 정도가 되면 즉위식을 갖고 최고 정치 권력자 자리에 오르게 된다. 이게 달라이라마의 특징이다라고 진짜 보시면 신기하다. 근데 정치 권력이라면은 실제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거는 마치 우리 과거에 세습했던 것처럼 그 농사하던 철종을 이렇게 앉힌 것처럼 그런 것들로 오해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과는 좀 다른 거잖아요. 환생이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지금 놓고선 가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 되게 신기하다. 그 하나의 의식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어쨌든 이게 달라이라마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고 더 자세한 내용은 내가 예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 달라이라마가 14대 텐진 가초 관세음 보살의 14번째 화신 14번째 이제 환생하신 거죠. 간략한 생애를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1935년에 태어납니다. 이름은 라모덴둑. 그리고 3살이 되면 제13대 달라이라마의 환생자로 인정을 받아 그때. 그리고 6살이 되면 14대 달라이라마로 공식 즉위하게 되고 16세에 즉위식을 하게 되고 17세에 중국인민해방군이 티벳을 점령하게 돼. 당시. 이때가 언제였냐면 1951년이어서 그리고 25살이 되면 1959년이죠. 인도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이후 지금은 어디냐면은 북인도, 인도 저쪽 끝에 다람살라가 있거든. 다람살라에 티벳 망명 정부를 세우고 지금까지도 비폭력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중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인물인 거네요. 그렇지. 예를 들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지 않는 그 대만의 어떤 정치인들이 있어도 뭐 암살해버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중국이. 그러지 말라고 경고는 계속 하지만 이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위협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일단 여기까지는 건들지 않겠다인가요? 중국 정부의 입장이? 중국 정부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비난하는 거고 그 비난까지만. 그리고 전 세계에서 사실 달라이라마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뭐 미국의 대통령이든 아니면 유럽이든 그때 달라이라마를 초대해. 그러니까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거 자기도 뭐 알겠지. 사실은 그거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중국의 압박 수단으로 쓰는 하는 거야. 거구나. 근데 이제 어쨌든 중국에서는 강력하게 비난하고, 그러니까 없는 사람 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번에 달라이라마가 더 이상의 환생은 없다라고 공표했거든, 공식적으로. 내가 마지막이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판첸라마가 실종이 됐어. 마지막 판첸라마가 있었는데 판첸라마로 인정된 아이가 중국에서 실종이 돼. 그리고 중국에서 새로운 판첸라마를 세워, 자기들이. 근데 그 집안을 보면 공산당이야. 공산당의 아이를 판첸라마로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달라이라마가 봤으니까 아마 14대 달라이라마가 돌아가시면 아마 중국에서 15대 달라이라마를 자기들이 세우게 될 거야. 그래서 또 문제가 되기 시작하겠지. 이제는 진짜 임금처럼 되는 거네요. 어떤 정치 권력의 뒤에서 후광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지금은 종교적인 어떤 의식의 단계로서 이게 됐다면 이제 중국이 손을 쓰게 되면 어용의 느낌이. 어용 달라이라마가 될 거고 다 부여해주겠지. 정치 권력, 종교 권력, 중국이 다 부여해줄 거예요. 아마. 어쨌든 비폭력 운동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정이 받아서 1989년에 이제 55살이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고 2001년 67세에는 티벳 망명정부 초대 총리를 선출하고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켜. 되게 현대적인 분이야. 말씀도 되게 쉽고 재미있게 하고.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독실이와의 성향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과학적이고 종교에 대해서 의심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하고 이걸 계속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 그리고 현재 87살이고 현재까지 비폭력 운동을 통해서 티벳의 상황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데 지금의 노선은 어떠냐? 독립을 얘기하진 않아. 그러니까 그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티벳의 외교적 군사적 독립은 반대해. 그 대신에 자치권을 확대하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노선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부는 여기에 같이 손을 잡지만 일부는 또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티벳에서도. 맞아요. 티벳에서도 달라이라마가 너무 미온적이고 그렇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있을 수 있죠. 섞여 있는 거니까. 네. 어쨌든 여기 달라이라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고 이제 영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지금 빠르게 했던 것들의 세부적인 살들이 될 거야. 어떤 내용들, 어떤 심리적 고통을 겪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될 거고 5개 장면으로 제가 쪼개봤습니다. 쿤둔, 장면 1. 제목을 내 맘대로 막 정했어. 첫 번째는 달라이라마가 될 아이, 1935년. 티벳의 동쪽 끝, 시골 마을, 아기가 태어납니다. 근데 이걸 팩트를 얘기하면 여기 암도라는 지역인데 중국과의 경계에 있어. 그러니까 계속 중국의 침략을 받고 그때거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평가하느냐, 마치 13대 달라이라마가 여기까지가 티벳이야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탄생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 여기까지가 티벳 땅이니까 오지 말라. 그걸 이제 선언하시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탄생을 하게 되죠. 아기는 눈을 뜬 채로 울지 않고 태어난다. 근데 한쪽 눈은 약간 감겨 있어가지고 이제 누나가 이제 그걸 이렇게 열어서 뜯게 하는데 형제자매가 16일 걸? 영화에서는 안 나오는데 그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살아있는 건 한 8명 정도? 정확하진 않은데 그 정도 됐던 것 같고. 근데 이때 태어났을 때 지붕 위에 마치 아기를 따라온 것처럼 까마귀 한 쌍이 둥지를 틀게 됩니다. 까마귀는 달라이라마의 상징이 사실은. 아, 그래요? 이때 이제 부모들은 몰라. 부모는 아이의 이름을 수호자라는 뜻의 라모로 짓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영화를 설명하면서 달라이라마라는 표현 대신에 라모라는 표현도 좀 섞어서 그냥 쓸게. 라모 된 뚝인 거죠. 2살이 된 라모는 몇 가지 습관이 있었는데 첫 번째 습관은 이런 겁니다. 언제나 아버지 자리인 상석에 앉으려고 고집을 부리거나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태어난 날의 이야기를 들려달라 라고 자꾸 떼쓰기도 하고 그리고 수도 라싸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대. 라싸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요거는 영화에 안 나오는데 달라이라마의 자서전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자기의 취미 즐거운 행위가 뭐였냐면 짐을 싸는 거였대. 2살 때 짐을 막 싸가지고 2살 때요? 라싸에 가는 짐을 싸는 게 취미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어느 날 한 3살 정도 됐을 때거든요. 몇 명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자신이 순례자라고 말하고 하룻밤을 좀 묵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순례자 무리에는 하인이 한 명 있었는데 저녁 내내 라모를 놀아줘. 이 하인이. 또 영화에 보면 공기놀이도 하고 하는데 근데 라모가 하인의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를 좀 유심히 봅니다. 그러더니 목걸이를 묵주였거든. 묵주를 잡아당기면서 이거 내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하인이 이제 목줄을 벗어서 이제 손에 쥔 다음에 친절하게 얘기해. 내가 누군지 맞히면 줄게 얘기를 하죠. 네, 라모가 아무렇지도 않게 영화에서 보면 라마 이렇게 얘기하거든. 라마가 승려야. 사실 영화에서는 이제 서양인이다 보니까 좀 잘 표현한 것 같아. 객관적으로 이게 아이의 보편적인 특성 때문에 이게 얘기한 것과 달라이라마이기 때문에 얘기한 거에 그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타거든. 연기를 잘하는구나. 연기도 그렇고 연출도 참 잘했어. 연출을 잘했구나. 합리적인 사람들이 봐도 이상하지 않게. 근데 실제로는 실제 자서전의 내용을 보면 라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세라 라마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세라 사원의 주지승이라는 거를 정확히 명시한다고 그래. 근데 영화에서는 그냥 애가 장난치듯이 라마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나온다. 근데 하인이 라모에게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묵주를 건네게 되고 엄마가 이 장면을 봐요. 그래서 라모한테서 그 묵주를 빼앗아서 미안하다면서 하인한테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 아 괜찮습니다 하고 하인이 이제 어머니가 주시는 차를 받거든. 근데 손이 막 떨리는 장면이 나와. 그리고 순례자들은 집을 떠나게 됩니다. 왜 떨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사실은 그 순례자고 얘가 하인이 아니고 얘들이 수색대였기 때문이었어. 실제로 수색대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누가 이제 그 달라이라마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수색하러 다니는 사람들. 그렇지. 여기 동방박사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지. 동방박사에 대응할 수 있겠지. 근데 어쨌든 며칠 뒤 그들이 진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수색대였던 거야. 달라이라마를 찾는. 네. 그리고 하인이 누구였느냐? 실제로 세라 사원의 주지승이었어. 이 사람 이름이 퀴창 림포체인데 림포체는 이제 스승이라는 뜻이고 퀴창 림포체가 실제로 이때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수색대의 모습으로 왔잖아. 그래서 식탁에 물건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얘기해.
라모한테 세라사원의 주지승이 이것들 중에 네게 또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하나하나 물건을 보면서 막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연출을 잘했어. 그리고 하나하나 찾으면서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뭐 이렇게 찾거든. 그래서 승려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렇지요, 쿤둔 이렇게 하면서 쿤둔이라는 용어가 이때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실제 얘기도 좀 해주면 이게 너무 특히 단순하잖아. 단순하게 나오는데 이렇지도 않고 원래는 예언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리고 고승들이 암시를 많이 보고 특히 고승들이 이제 깊은 내면에서의 어떤 그 암시를 뭘 보냐면은 글자들을 봐요. 그래서 아카마라는 단어를 보고 요 단어가 아가 암도인 거야. 그리고 카가 쿤붐 사원. 그다음에 마도 좀 각각의 사원들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본 고승들이 여러 군데 막 달라이라마 찾으려 보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근데 이게 너무 운명론적인 건 아닌가? 근데 뭐 기록은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레팅이라고 하는 섭정이 이미지를 보고 아가 암도라는 걸 확신해. 그래서 암도의 요런 특징을 갖고 있는 집, 그냥 뭐 물통이 조금 변형돼 있고 그걸 이미지로 다 보는 거야. 그래서 그걸 찾아오라고 그래. 그래서 그걸 찾으러 갔다가 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여러 명을 찾아가지고 수색한 건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달라이라마는 어쨌든 간에 운명적으로 정해진 인물이네요, 그냥. 그리고 새로운 달라이라마는 그럼 내가 달라이라마가 되고 싶어 해서 되는 게 아니네요. 그렇지. 근데 우리는 이제 합리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래. 요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연적인 것,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 그러니까 육체적인 인간을 넘어서 어떤 의식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걸 너무 우연으로 보기에는 나는 사실을 좀 알고 나면 좀 달라 보이긴 한다. 네.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면이 유년기를 적공하면 2년 후에 라모는 가족들과 함께 라싸로 가게 됩니다. 드디어. 2년이 걸렸던 이유가 중간에 이제 중국의 관리가 이제 그 땅을 못 지나가게 하고 막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영화에서는 안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2년 만에 애를 데리고 가는 거야. 네. 라싸가 수도입니다. 네. 티벳의 수도가 라싸고 라싸로 가는데 라싸에는 그동안 섭정을 맡아왔던 레팅이 기다리고 있어. 겁먹고 있는 라모에게 레팅이 초대 달라이라마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대충 얘기가 뭐냐면 초대 달라이라마가 이제 아이를 낳은 날 강도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망가기 위해서 아이를 우선 숨겨놔. 그리고 그 다음 날 갔더니 아이가 살아있는 거야. 근데 2마리의 까마귀가 그 아이를 보살피고 있었다가 초대 달라이라마의 이야기거든. 그 이야기를 들려줘. 그리고 레팅이 떨고 있는 그 3살짜리 달라이라마를 이제 품에 이렇게 승려들 그 큰 그 옷이 있잖아. 예, 그걸로 이렇게 덮어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이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신 초대 달라이라마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쿤돈이라 부릅니다. 다시 한번 몸을 입기로 하셨으니 부디 오랫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다시 환생하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중생이 깨우침을 얻는 날까지 거듭 환생하시어 사랑으로 중생을 보살피시고 자비로서 감싸소서 라는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라이라마의 존재의 목적이 여기서 사실은 나와. 왜 해탈을 미루고 계속해서 이제 윤회해서 여기 오느냐? 모든 중생들이 다 이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반복해서 오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근데 뭐 팩트를 좀 얘기하면 레팅은 나중에 이제 부정부패로 섭정 자리에서 물러나. 영화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나오거든. 그리고 나중에 재집권하려는 과정에서 독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레팅은. 그래서 레팅은 사실은 이제 뒤에는 안 나오고. 라모는 14대 달라이라마로 공식 인정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떨어져서 승려들과 보내게 돼. 사실은 달라이라마가 2군데에서 보내거든요. 겨울궁전, 포탈라궁이 있어. 아마 여기 이미지로 나올 텐데. 네. 포탈라궁이라고 그 멀리서 보면 이제 밑에는 이제 하얀색으로 돼 있고 빨간색으로 돼 커다란 궁이 있어요. 전 들어가 봤지요. 촬영이 금지돼 있거든. 별게 없어. 티벳에 가서 보면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저기 뭐야 바티칸 갔습니까? 바티칸은 어쨌든 이제 기독교의 핵심 아니야. 전 세계 보물들이 다 있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 근데 여기 티벳에 가면 여기가 이제 티벳 불교의 이제 핵심인데도 가난해. 뭐 볼 거 없어. 좀 조잡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게 겨울궁전이야. 포탈라궁이. 그래서 겨울에는 포탈라궁에서 생활하는데 춥고 어둡고 막 그래. 그래서 이제 라모가 좀 힘들어해요. 그리고 여름에는 노블링카라고 하는 궁전이 있거든. 약간 공원 같아. 동물들도 많고. 그래서 여름에는 거기서 보내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경도 공부하고. 근데 어느 정도로 공부하냐면
사실을 영화에는 안 나오는데 불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르치기 시작해. 지금 몇 살인데? 10살이 되기 전까지. 엘리트 코스를 되게 빨리 밟게 하네요. 그럼 이제 전체 불교를 뭐 이제 이끌어야 되니까. 그리고 불경도 공부하고 명상도 하고 당연히 뭐 궁도 막 뛰어다니고 어릴 때는 이것저것 호기심을 보이지만 아직은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밤에 혼자 깨서 울며 엄마를 찾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운명론적인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른 종교들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종교들은 예를 들어 교황이 선택적으로 된 거긴 하지만 이렇게 어린 아이 때부터 뭔가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선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출에서의 어떤 자율성을 좀 더 저는 높게 사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들으면서 아니 근데 6살 때부터 이렇게 엘리트 교육을 하면 모르는 사람도 알지 않을까? 라는 의심이 조금 들기 시작했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쿤둔이라고 하고 그렇긴 하지만 쉽게 말해서 돌잡이를 하는 거고 맞아. 돌잡이를 돌잡이야. 하고 그리고 우연히 뭔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를 계속 그걸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어디에 신빙성이 있는 거지? 라는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지금 티베트 불교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왜 중국이 티벳을 두려워하는가가 아직까지는 제가 전달이 되지 않거든요. 아직은 전혀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그래. 전혀 안 나왔고. 일단 하나씩 정리하고 하면 네. 중국이 싫어할 만한 내용은 아직까지 안 나왔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 회는 하나 나왔어. 2회로 나눠질 거야. 경계가 여기까지다. 하나 나왔구나.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할 거냐면 달라이라마라는 어떤 종교적인 측면 중심을 좀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바로 시작하자마자 이제 중국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우선은 이제 종교적인 측면에서 달라이라마 얘기를 하면 일단 불교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원래는 전생에 대한 기억을 아이들이 갖고 있는데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육체가 발생시키는 그 성향들이 강해지면서 점점 그 과거의 기억들이 잊는다 잊어버리는 거지.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뭐 종교적인 설명이지. 그냥 종교가 얘기하는 거니까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유식학이라는 불교의 하나의 그 파가 있어요. 그 학문 분과인 거야.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이제 중간파가 있고 유식파로 나눠지는데 사실 티베트 불교는 중간파 계열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제 분석하고 쪼개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어. 근데 유식파 방향이 있거든. 그 애들은 뭘 탐구하냐면 인간의 의식에 대한 걸 탐구해. 그러니까 종교적이기보다는 심리학적이기도 하고 과학적이기도 하고 의식이 어떤 형태들인가. 그런데 의식을 이제 8개에서 9개 정도로 쪼개게 되거든요. 근데 되게 타당하게 쪼개. 이걸 막 종교적으로 쪼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쪼개냐면은 앞에 5개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을 잘 보자. 우리의 의식을 보면 뭐가 드러나느냐? 5가지 감각이 드러나. 그걸 전오식이라고 그래. 맛, 향, 소리, 빛깔. 그렇잖아. 맞잖아.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5가지의 의식 현상이 발생해. 그게 오식이야. 전오식. 그리고 그거 전체를 종합해주는 거대한 틀이 있을 거 아니야? 시공간을 펼치기도 하고 그게 의식인 거야. 그래서 육식이래. 6번째 식. 이거 어디 들어봤다. 그게 의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의식이란 용어 자체가 컨셔스네스를 번역한 그 의식이란 용어 자체가 이 불교 용어에서 온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면 대응할 단어가 없었어. 그러니까 불교 용어에서 갖고 온 거야. 불교의 육식이 결국 의식이라는 거죠. 육식의 이름이 의식인데 의식이다. 그거를 이제 영어의 컨셔스네스를 번역하면서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걸 갖다 붙인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감각 5개를 종합해주는 식이 있는 거예요. 뇌 속에 작은 내가 있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전체적인 의식을 종합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과를 볼 때 거기에는 빛깔과 향기라는 것이 같은 시공간에서 종합되어 있잖아. 그걸 종합해주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 그 의식이라 부른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종교적이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분석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7식이랑 8식, 9식을 넘어가면은 그거는 내가 이해하기 좀 어려웠어. 8식이 아르야식이고, 근데 마지막 8식 최고로 내려가는 그 8가지 식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 세계 전체를 일으켜주는 식이거든. 능력으로서의 식인데. 재미있었던 거는 그 아르야식의 2가지 특성이 있어.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특성이 뭐냐면은 장식이라고 해서 저장하는 능력이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의식적 존재가 무엇인가를 체험했을 때, 그 꿈이 됐던 현실이 됐던 의식적인 뭔가를 체험하면 그것이 흔적이 돼서 마지막에 있는 그 식에 저장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요게 해결이 됐어.
야 달라이라마 그 윤회를 하면 그럼 기억이라는 것이 어떻게 따라와? 이게 난 궁금했거든. 근데 유식학에서는 이미 그걸 앞서서 설명하고 있었던 거지. 의식이 와도 그 의식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씨앗들이 있어서 그것이 열리게 되는 거야. 그럼 그 기억이 따라오게 된다. 따라가게 된다는 거지. 근데 그 의식 자체에서는 그렇지만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육체가 발생시키는 그 욕망이나 육체적인 것들 있잖아. 네. 그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게 점점 잠식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에서의 여러 가지 이론적인 설명을 모르고서 티베트 불교를 보면 뭐야 그냥 다양한 그냥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말하고 있는 방식이네. 밑도 끝도 없는 근거도 없는 설명 아니야? 라고 보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알고서 보면 얘네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어. 군대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하는 행동 하나가 사실 이유가 있잖아. 그렇죠. 마음대로 만든 것들이 아닌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의 존재를 단순한 어떤 티벳의 지도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최 사장님이 이걸 믿는 거잖아요. 윤회라는 것도 정말로 믿는 거고 의식의 발현이 어떻게 되는지를 믿는 거잖아. 그러고 나서 이런 주장은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언어를 정해야 돼.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재밌어진 이유. 야, 이거 되게 흥미롭네. 이게 정합적이기 때문에. 정합적이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영화를 봐. 근데 그 영화가 이해가 안 됐어. 그런데 나중에 내가 철학을 공부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포스트 모던이 됐든 아니면 이제 뭐 구조주의가 됐든 그걸 이해한 다음에 아, 이 영화가 구조주의를 기반으로서 이런 세팅을 해놓은 거네? 알고 나면 그 영화가 너무 재밌잖아요. 그거는 믿는 것과는 다른 거야. 오케이. 내가 받아들인 거와 별개로 그렇지.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아니 재미있는 거야. 정합적인 게 재밌는 거야. 내 말은 국제관계에서의 달라이 라마의 위치를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정말 그거를 알고 할 것이냐 전혀 아니면 관심 없겠지. 그러니까 그 부분의 포인트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뭔가 이렇게 갈 때 예수 믿고 뭘 하시고요, 기도하시고 뭘 하세요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해봐야 하냐고 안 할 거 아니야. 그걸 믿지도 않고 그걸 왜 하는지도 모르겠을 때 그거랑 동일하게 사실 이 정합적인 뭐가 세팅이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는 지금 몰랐지만 이제 설명을 하는 걸 듣고 일단은 건의에 기대는 거예요. 이런 게 내가 파봤는데 있더라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어.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모 정부의 주권적인 무언가의 어떤 주권을 발휘하고 있는 어떤 규칙을 어기는 이유가 어떤 종교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걸 지지하는 많은 나라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에 대해서 이해라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의 그 존중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티벳의 독립을 지지하는 이유가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냥 중국이 싫어서일 수도 있다는 말이야. 사실 그런 면도 있지. 사실 중국이 그거 주장하는 이유도 있다는 거죠. 티벳이 자기네들의 땅이다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일부다라고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이유도 보니까 생각보다 있어요.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계속해서 서로 이게 지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국지 수준의 중국 역사에 머무르면서 야, 삼국지의 그 지도 보니까 거긴 티벳이 없더라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지. 터본족이었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좀 더 알아보는 거는 재밌다, 흥미롭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알아보지 않고 그냥 판단을 중지하고 이게 뭐야. 예를 들면 비판하는 것도 종교에 대한 존중이 아닌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중국 정부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동일하게 알아보는 것도 의미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리피님이 얘기했었던 그 의문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나눠봤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보면서 저는 지금까지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시간을 다 보냈는데 뭐에 대한 얘기느냐. 달라이라마의 어떤 그 종교적 의미 그리고 아까 정치적 의미는 나오지가 않았어. 아직은. 그리고 사실은 내가 정치적인 의미에서 중국에 대해서 이 영화를 보면서 분노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있을 수 있겠지.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전혀 내용을 몰라.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을 종교라고 퉁치고 탄압하는 모습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화가 나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영화를 쪼개가지고 종교적인 측면만 좀 얘기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후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달라이라마가 10살이 된 후부터 중국의 역사와 어떻게 엮이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좀 알아보도록 하고 팟빵에서 지금 우리가 나눴던 얘기를 못했던 얘기를 마저 한 다음에 마무리하는 걸 하겠습니다. 티벳 용어로 감사합니다는 뭔가요? 기억이 안 나. 너무 오래돼가지고. 짜요 이 사람. 야, 티벳 용어를 어떻게 하냐.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서 다음 시간에 인사를 그렇게 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네, 다음 시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못했던 얘기는 지금 얘기와 좀 연결된 건 팟빵에서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뒷얘기, 그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